이민수의 경제 토크, 우리의 또 관심사인 2차 전지는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는 것인지, 또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게요. 2차 전지는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에 관련된 정책이 네. 나와야, 그죠? 나쁘게 나오더라도 일단 알고 있는 거니까 불확실성의 제고로 갈 텐데 아직 그 부분이 네. 좀 펜딩돼 있는 게 좀 있고요. 먼저 2차 전지 K배터리의 겨울은 언제 끝날까 이런 주제인데 실적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죠. 4분기 실적들이 발표됐잖아요. 대체로 실적이 좋지는 않죠. 네. 네. 일단 3분기 추정치보다도 네. 크게 좀 하회하는 어떤 이익 훼손이 좀 심화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는데,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이 매출액이 6조 5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9%가 좀 감소를 했고요. 영업 손실이 4분기에 네. 2,250억을 좀 기록했는데, AMPC 세액공제를 반영시킨다고 하더라도 적자폭이 좀 그러게요. 확대된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3분기에 좀 기대했던 요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4분기에 ESS 매출들이 좀 크게 좀 증가되면 중대형 매출이 좀 더 감소되더라도 상당한 이익을 손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전망들도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찌됐던 ESS의 출하도 역시나 뭐 프로젝트의 어떤 지연 여파 때문에 기대치를 좀 크게 좀 미달됐던, 그래서 컨센 대비해서는 3분기 대비해서 한 6% 정도 공급량들이 좀 하회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캐즘이 계속해서 좀 지속됐던 부분들, 특히나 4분기에 고객사들의 어떤 재고 조정 여파, GM향 배터리 출하량이 좀 감소됐고 불용 재고가 처리되면서 관련된 일회성 비용들이 인식됐던 그런 부분들이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다만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퀵보드 그리고 전기 자전거에 좀 탑재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좀 불리우는 네.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출하량들이 4분기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아직 뭐 이익 확장치가 좀 큰 편은 좀 아니기 때문에 중대형 출하량 감소 증가가 계속해서 실적의 어떤 부담으로 작용이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1분기 전망도 그렇게 좀 밝지만은 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올해 상반기 좀 예상될 수 있는 미국 내 어떤 가동률 상향 부분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한데, 일단 IRA 세액공제 적용 차정이 49종에서 23종으로 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APC 세액공제액이 그만큼 좀 감소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여가 조금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일부 좀 우려될 수 있겠고, 최근에 IRA 세액공제 지급 중단 관련된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좀 재차 좀 부각된다면 이 부분에 관련된 이익 지표에 관련된 변동성들은 어느 정도 노이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IRA 세액 공제가 중단되는 그런 절차로 인한 어떤 이익 기조의 어떤 변화들, 이 부분은 변수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LG엔솔은 4분기 실적이 뭐 사실 좀 쇼크 수준이었고요. 그나마 이제 실적을 좀 선방하고 있던 게 삼성 SDI인데 SDI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네, SEI도 뭐 비슷한 네. 이슈입니다. 매출액이 일단 3조 7천억이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 33%가 좀 감소됐고, 역시나 영업 손실 2,567억을 좀 기록했는데, 일단 뭐 시장 컨센 대비해서는 크게 좀 하회한 수치입니다. 이 부분은 북미향 데이터 센터의 ESS 출하량들이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좀 다르게 오히려 출하량들이 좀 증가되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에요. 이게 크게 좀 잡혔던 부분들이 일부 좀 이익 구조를 좀 만회했다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유럽의 재고 조정, 특히나 뭐 BMW를 좀 고객사를 좀 두고 있는데, 여기에 뭐 중형 배터리 부분에 어떤 이 재고 조정,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불용 재고에 관련된 일회성 비용들이 일부가 좀 반영이 됐었고, 전체적으로는 이 고정비 부담, 4분기 스텔란티스 합작 공제에 관련된 초기 가동률이 예상보다는 좀 가동률을 좀 상향시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고정비 어떤 부담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지표의 영향은 다소 좀 우려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작년 10월에 전기차 배터리 리콜 관련된 일회성 비용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한 3천억 정도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상되는 영업손실 규모가 2,567억이니까 네. 일회성 비용을 좀 차감한다면 역시나 적자가 아닌 흑자 기조를 좀 보여줬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안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 삼성의 SDI는 ESS라는 이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4분기에 어떤 선방의 어떤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1분기 실적을 좀 저점으로 배터리의 재고 증가가 2분기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2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개선의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셀 3사 가운데 이제 얘기하는 게 SK 이노베이션인데요. SK 이노베이션은 뭐 정유화학이 섞여 있고 네. 이 부분이 사업이 여파이 별로 안 좋잖아요. 소재 네. 쪽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SK 온으로 이제 배터리 쪽을 실적을 좀 발라내야 되는데 예. SK 이노베이션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4분기 실적이 좀 발표되지 않았는데 네. 지난 3분기였죠. 3분기에 깜짝 영업이익으로 흑자냈죠. 사상 처음으로 예. 좀 배터리 맞아요. 사업 부분에 흑자를 좀 달성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조가 좀 4분기에도 좀 이어질 수 있을까가 좀 관건이었는데 역시나 4분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이 좀 유력하고요. 네. 적자 전환의 폭은 영업 손실 한 3천억 원 초중반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 역시나 뭐 북미 완성차 업체들의 4분기 재고 조정 업화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배터리 셀 3사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은 고객사의 재고 조정 그리고 불용 재고의 일회성 비용 인식.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는 뭐 리콜 비용도 일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고정비 부담이라는 것은 사실 가동률이 초기에 상향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비용을 좀 투여되는 그런 현상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인데 이 기조는 올해 1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요. IRA 세액 공제 관련된 노이즈, 뭐 전반적인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삭감 이슈를 다 논의를 하더라도 가동률 관점에서는 2분기부터 소폭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셀 3사들의 실적을 봤는데요. 대체로 보면 어쨌든 4분기가 부진했다. 그죠? 네. 총평을 하면. 네. 1분기에 확 돌아설 수 있을까? 낙관적이지 않다. 네. 그렇죠. 뭐 기대 요인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 기대는 한 2분기 정도 이렇게 조금 이연을 시켜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럼 실적 체크했고 2차 전지를 둘러싼 체크해봐야 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몇 가지 좀 있었는데 네. 작년에 좀 파산을 선언했던 이 노스볼트가 일부 생산 지속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내부의 사업 부분들을 좀 매각을 통해서 일부 좀 자금을 좀 마련했고요. 1분기까지 추가 자금 조달을 좀 완료해서 부분적으로 어떤 생산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어떤 발표가 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 2만 위안 지급 정책을 좀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당분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는 요건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인도네시아가 니켈 생산량을 뭐 전년도기 대비 한 45% 정도 축소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예. 이 부분이 전반적인 니켈 가격의 어떤 가격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좀 작용을 했었고 니켈 가격이 좀 소폭 좀 반등을 한다면 연동되는 리튬의 가격도 같이 좀 재차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이 부분은 뭐 수치상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들은 전기차 워낙 안 팔리다 보니까 비중 조절을 통해서 약간의 어떤 수요 조절을 통한 비용 효율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2025년도 전기차 시장은 뭐 트럼프 노이즈가 좀 지속되는 그런 우려 요인들이 좀 있었는데 반대로 유럽의 경우에서 뭐 배출가스 규제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되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전반적인 어떤 전기차 판매량들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뭐 다른 이슈가 좀 하나 나왔던 부분들이 최근에 이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현실화가 됐을 때 과연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판매량들과 연동되는 부분들이 의무 판매 대수를 좀 채우지 못할 때 부과되는 뭐 페널티 조항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독일을 좀 주축을 해서 좀 이유가 세죠. 그게. 그렇죠. 예. 독일이 좀 이거 부분 강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 좀 반대를 하고 있고 체코의 경우에는 페널티를 좀 면제를 해야 된다라고 네. 입장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올해 이제 3월에 유럽 이 정상회담에서 해당되는 의제가 좀 논의가 좀 될 것인데 대체적으로는 이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뭐 폐지되거나 일부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보다는 페널티 규제를 좀 더 완화시켜주는 어떤 규제로서 조금 정책을 좀 더 유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기조를 봤을 때 트럼프 기조는 배기가스 규제를 대폭적으로 좀 완화해가지고 좀 화석연료를 좀 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네. 부분들을 할당을 했다면 유럽은 오히려 그런 규제를 좀 더 가속화시키고 좀 강화하는 조치들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라면 뭐 페널티 조항들이 좀 일부 완화되면서 점진적인 유럽 안에서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저는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 노스벨트가 일부 좀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게 반도체 2차전지 업황에 좋은 거지만 사실은 국내 업체들은 경쟁사가 좀 노스볼트가 사실 무너져서 좋았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된 움직임, 또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유럽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걸고 있잖아요. 이게 네. 국내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 대체적으로 노스벨트가 전반적인 어떤 사업 부분을 좀 매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네. 이전보다는 사실 캐펙스는 굉장히 좀 축소된 부분에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노출 영향들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2차 전지의 이 소부장, 특히나 양극재라든가 음극재를 좀 공급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기업들의 장비나 경우에는 이런 업체들은 그렇죠. 살아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맞아요.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한다면 예. 고객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전체적으로 좀 보면 유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에 대한 판매량 신장이 올해 좀 확인돼야 되는 점.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좀 대폭 좀 감소되는 또는 폐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 기정사실화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이 모델 3라든가 모델 Y의 어떤 저가형 출시 부분들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좀 얻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저가형 차종에서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찌됐든 출하량도 같이 연동돼서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라도 좀 차가 좀 많이 팔리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저가형 자동차가 침투율을 좀 높이는 그런 과정에서 인프라도 같이 좀 구축되면서 중대형 차종의 어떤 선방들이 좀 이어지는 시그널들이 올해 이제 하반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크게 상향 좀 해준다면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본격적으로 한 3분기부터 좀 기대할 수 있겠고 2분기를 기점으로 보면 인도량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출하량의 어떤 증가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올해 1분기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예. 2024년도 1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적자가 아닌 이익 기조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배터리셀 3사의 수익 지표도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의 겨울은 과연 언제 끝나는 것일까? 실적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안 좋았고 1분기도 낙관적이지 않다. 한 2분기를 기대해 볼까 했는데 본격적인 실적 회복은 3분기가 돼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마지막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지금의 투자 의견이나 전략을 좀 주세요. 몇 차례 이제 트럼프의 그 정책 때문에 그죠? 네. 한 번 급락을 했다가 그 전에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그죠? 네. 얘기는 한 번 급락했다가 또 올랐다가 두 번째 충격을 받았는데 1차 때보다 충격이 좀 적었고 그죠?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휩쓸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2차 전지는 지금 포지션에서는 중립적입니까? 아니면 때를 기다리면서 모아가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조금 힘든 상황들은 맞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투여했던 전반적인 어떤 투자 지표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배터리셀 3사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의 SDI의 이 성장 지표들은 일시적인 차량 판매들의 어떤 감소 요인 때문에 정체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지 전반적인 어떤 업황이 반대로 역성장 기조로 좀 가고 있는. 그래서 반도체가 슈퍼사이클기에서 다시 과잉 재고로 인해서 위축됐던 그런 산업과는 좀 다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침투율이 전반적으로 보면 한 14%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기차의 보급률은 아직까지 현저히 좀 낮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인 침투율이 한 60%를 좀 상향되는 그런 구간대 배터리셀 3사가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 지표를 우리가 대비해 보면 그래도 잠재적인 성장 요인들을 좀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언급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소재사들 중에서는 테슬라양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인 수급 요인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4분기 인도량은 좀 미비했지만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모델 3라든가 모델 Y의 판매량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보면 지금 LNF 같은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이 테슬라양 어떤 모멘텀 안에서에 대한 주가 상승을 상당히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주전자재로는 계속해서 좀 탑픽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전체적인 어떤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응급제의 어떤 적용 차정이 작년보다 올해 많게는 한 7종에서 9종까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올해 전자재료에 대한 매출 포지션보다는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40에서 45%까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이제는 2차 전지 소재의 안정적인 수익이 반영될 수 있는 시점에 관련된 실적 기대감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우리가 매번 점검하는 거죠. 또 궁금할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요. 2차 전지 최근 이슈들과 전략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